안녕하세요. 제이아그로TV의 정영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농업인들이 1년 내도록 또 매년 관리하고 있는 식물 재배에 대한 것을 그 과정이나 또는 과정에 대한 문제점 또 개선할 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식물은 그동안에 우리가 재배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식물이 재배가 잘 되고 건강한 상태가 유지됐을 때 병 발생도 적고 또 병이 오더라도 쉽게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식물 관리가 아주 잘 됐을 때, 용이했을 때 건강한 상태도 유지돼서 병 발생도 적었지만은 수확량도 많고 또 그뿐만 아니라 수확물의 품질도 더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반대로 식물을 너무 성급히 재배를 하고 웃자람 상태에서 재배를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약을 사용하게 되고, 즉 농약을 사용하게 되고 또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과도한 다른 제재들을 사용함으로 해서 재배를 하는 농업인들은 물론이고 도시민들이 쉽게 섭취할 수 없는, 즉 먹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농산물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는 이를 처방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수확을 할 때, 즉 재배를 할 때 사용되는, 인위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원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흔히 비료라고 말하고 또는 어떤 분야에서는 미네랄이라고 말하는 이런 원소들입니다. 우리는 질소, 인산, 칼륨, 황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좀 더 많이 사용되는 원소들을 우리는 다량 원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원소는 농산물을 재배하는데 많이 사용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는 이 원소들보다는 좀 적게 사용되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는 원소들을 우리는 부차적인 원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원소들을 우리는 좀 적게 필요하지만은, 적게 사용되지만은 꼭 필요한 원소다 해서 미량 원소라고 합니다. 꼭 하나 명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미량 원소라고 해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양이 적게 필요할 뿐이지 꼭 필요한 원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함된 것들이 12가지에서 14가지 또는 16가지, 우리는 이것들을 식물을 재배하는 데 가장 필요한 기본 원소라 이렇게 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양 원소의 대표적인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주는 이런 원소들과 토양 속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잘 갖춰졌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보통 기후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물과 햇볕과 온도 이런 요소들을 말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인위적인 요소와 천연적인 기후적인 요소가 잘 결합이 돼서 식물이 올바른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것을 우리는 호르몬의 균형 상태라고 하는데 그 호르몬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지상부에 많이 필요한 옥신, 지하부에가 기초적인 사이토키닌, 꽃이 피는 주변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 또 많이 발생을 하는 에틸렌, 대표적으로 또 세포가 비대하거나 성장하는 데 도움되는 지베레릴린, 또 문제가 됐을 때 가장 많이 노화를 촉진시키는, 수명을 단축시키는 아브시스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영양원소와 호르몬, 항호르몬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비료 회사들, 한국에서도 대표적인 고급 원료를 쓰는 회사들은 아민, 폴리아민, 테리토리아민, 살리실릭산, 자스모닉 애시드, 칼슘 컴파운드는 이런 영양 화합물, 정말 이 제약회사에도 쓰는 이런 고급 영양 화합물들을 식물 제재에도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식물 제재들은 이런 것들이 잘 결합되어 있는 훌륭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제재들도 많이 재배되고 있더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현재 우리의 농업인들이 전 세계를 제가 돌아보면은 또 전 세계를 가장 많이 돌아본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한국 농업인들을 평가한다면은 우리 한국의 일선에서 재배하는 이 농업인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다. 세계적으로 노력,
정성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도 상당히 진보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부 조금 소홀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면은 이 식물 재배를 대할 때 초기에 대하는 태도다. 우리가 식물 어린 시절에는 식물이 보기에 건강해 보이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에 조금 소홀하게 되는데 어린 시절 초기에 조금 소홀해서 후기에 본의 아니게 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건 뭘까요? 뿌리나 비료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병이 많이 찾아와서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후기에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부랴부랴 따라가면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이런 형태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조금 뭔가 그림이 불안하죠. 이렇게 되면 수확량도 떨어지고 수확 품질도 더 좋지 않다. 왜? 뿌리나 영양학적으로 잘 관리를 하지 않고 약적인, 즉 병 관리를 많이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먹는 거에도 부담을 좀 느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왼쪽에 있는 그림 형태, 처음엔 조금 문제가 덜 보이지만은 초기에 관리를 잘하자. 초기에. 그래서 후기에는 조금 더 편하게 잡아요. 즉, 내가 재배가가 식물을 유도를 잘 해야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식물을 데리고 가야지, 식물이 SOS를 칠 때마다 내가 따라가서는 곤란하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항상 처방학에서 머물지 말고 예방학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식물은 여기서 뭐니 해도 뿌리가 중요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주는 이런 원소, 영양물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잘 버무려지고 기후가 잘 맞아떨어지면 병 발생이 적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잘 크고 수확도 좋고 색깔도 좋고 맛도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가을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사과는 얼마나 맛있고 당도는 또 얼마나 좋습니까? 색깔까지도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뿌리 관리를 소홀히 하고 비료 관리를 소홀히 해서 병이 많이 발생해서 농약을 많이 치게 된다면 조금 우리가 기피 현상이 생기겠죠. 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재배가도 쉽게 먹고 싶지 않은 도시민에게 왠지 권유를 하면서도 죄책감이 드는 그런 농산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 처방학 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처방학은 기초적으로 처음에 많이 필요하다는 이 비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더라. 또 웃구름에도 비슷한 성분을 빨리 자라고 식물이 반응이 빠름을 해서 눈에는 빨리 보이지만 고속 성장을 하는 이런 원소들을 너무 많이 쓰더라. 이렇게 하면은 가면 갈수록 보기는 좋은데 어느 시점에서 뚝 떨어져서 내병성이 뚝 떨어져서 약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병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재배가가 쉽게 먹기 어려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처방학이라는, 즉 사람이 몸을 잘 관리를 해서 유전적으로 잘 물려받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를 잘 관리해서 평상시에 적절한 운동을 잘하고 음식 관리를 잘하고 술, 담배를 적절히 조절해서 건강 상태를 유지를 잘 한다면은 병 없이 좀 더, 아니면 적은 병으로 장수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방학이라고 부르는데 꼭 현행적인 이 처방학에서 예방학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방을 한 번 더 살펴보면, 그럼 예방학은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처음 비료를 줄 때 좀 전에 설명드린 비료 성분들 중에서 이렇게 골고루 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라. 골고루 주는 것을. 특정 원소, 쉽게 크고 잘 큰다고 해서 특정 원소들을 속도가 빠른 이런 비료들을 너무 과도하게 주지 말고 저런 비료들을 조금 줄이고 나머지 식물을 단단하게 이끄는, 올바로 이끄는 그런 원소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함으로 해서 안전하게 재배를 해라. 그것이 예방의 출발이다. 생육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생육 단계에서. 이렇게 해서 병 발생을 늦게 시작하게 만들고 농약 사용이 적거나 없는 이런 상태. 즉 재배하는 여러분이 밭에서 마음 놓고 수확을 해서 생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안전한 농산물을 재배를 하는 것이 예방학의 척경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재배하는 이 농산물들을 안전하게 재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재배를 해왔던 방법을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처방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친환경적으로 나쁜 물질들을 쓰지 않고 재배를 잘 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농가들은 적은 식물에 많은 수확물들을 수확하기 위해서 조금 과도한 욕심을 갖다 보니까 또 뭐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만은 수확물을 높이고 수확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 과도한 비료를 사용하거나 초기부터 빨리 재배하고자 하는 이 욕망 때문에 중기 이후에 병이 찾아오고 또 농약을 치는 횟수가 많아짐으로 해서 재배가 자신도 또 소비를 하는 도시민들도 선뜻 농산물을 먹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재배 행태를 취해왔는데 우리는 이것을 처방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평소 물려받은 이 유전적인 이 건강한 몸의 자원을 잘 관리해서 평생을 적은 병 속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과도한 술, 담배, 불규칙한 생활,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이 많아진다면은 병원에를 자주 가게 되고 약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우리는 이것들을 처방학이라 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도 재배가에게도 소비자에게도 좋지 않은 이 처방학보다는 재배가도 재배 포장해서 생식을 바로 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권유를 해서도 떳떳한 안전한 식물들을 더 많은 양, 더 안전한 식물을 또 이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예방학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처방학에서 예방학으로.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